요즘 사람들이 이제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이는 먹었어요. 근데 성숙은 되지 않은 노인들이 많아요. 그럼요. 나이는 먹었지만 성숙되지 않은 중년들이 많고, 나이는 먹었지만 뭔가 그냥 애 엄마가 되고 애 아빠는 됐지만 진짜 무엇이 애한테 좋은지도 모르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또 내가 자녀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내가 뭐 배우자의 역할로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고, 커뮤니티의 리더로서 제대로 역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치유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경제 문제는 더 힘들어요. 물가는 점점 더 올라가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 나만 왠지 다른 사람은 유튜브에서 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나만 왠지 자꾸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 피디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시대가 바뀐 거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못해요. 옛날에 어떤 그 과거에 사로잡혀 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대표님을 만나면서 그 저 역시도 경제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돼요. 예. 저는 이제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내가 경제 환경이 바뀐 거다. 사람들이 경제 공부를 안 하거든요. 돈 투자 안 해요. 음, 그래서 대표님이 늘 나한테 투자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젊을 때부터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젊을 때부터 해야 되고, 어, 저도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아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대가 아니래도 70대라도 80대라도 내가 사는 하는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랬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가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음,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게 어느 순간인가 확 바뀌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경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돈을 좀 벌었겠죠. 뭐 음,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바뀌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계속 지금 아이고 나는 뭘 해야 먹고 사나 어째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신경만 쓰고 늘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는 거야. 중요한 건 열심히 산 게 죄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딴 거를 돌아보지 않고 이것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서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결과를 낳고 있지 않나.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저 자영업자들 만나러 가보면은 주먹국으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음, 그리고 제가 심지어 뭔가를 주려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조차도 못하는 사람. 음, 엄청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이렇게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급변하는데 그거를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이 늘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나한테 투자해라. 결국은 나한테 투자한다는 얘기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다시 경제를 알아야지만은 돈을 벌어도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늘 뭐, 머릿속에 똥만 차 있으면은 만지는 것마다 다 똥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다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 경제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거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허접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그 짜잘한 그런 폰지 사기.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 그게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대표님을 통해서 경제를 조금 알다가 보니까 그거를 제가 제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저한테 이제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돈을 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저도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비트코인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냥 내가 투자하고 기다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경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만약에 쑥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제가 그 돈의 가치를 알겠어요? 어떻게 음, 보면 하루아침에 그 복권 당첨된 거나 똑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음.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런 경제에 대한 어떤 환경이 바뀐 만큼 내가 그만큼 준비를 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힘들고 계속 뒤처지고 정말 뭐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는 절대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만나서 대표님을 만나서 또 이 콜드콜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또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이 자체 나가서 현장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느낄 때 저는 지금이 되게 그 보람 있고 그런 행복감을 느껴요. 맞아요. 음, 돈, 제일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 돈을 돈으로, 더 큰 돈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게 난 제일 미련한 목표라고 생각해. 비트코인이 내 영혼을 맑게 하진 않거든요. 비트코인이 내 관계, 그 결혼 생활을 더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비트코인이, 내 에너지를 혹은 내 관점을 더 추가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더 해부해보면 비트코인이 잘 됐다는 거는 현금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현금이 내 네네. 영혼을 맑게 하는 게 아니라 현금이 더 많아질수록 오히려 내 생각이 그 현금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럼요. 그 네. 더러운 현금, 냄새 나는 현금 안에 내 생각이 갇혀 있는 순간, 아마 그 감옥보다 더 강력한 감옥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 아니, 진짜 내가 뭐가 행복인지 알면 돈하고 영혼을 바꿀 수 있다면 영혼을 바꿔야겠죠. 근데 사람들 그렇죠. 돈하고 영혼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돈하고 더 냄새나고 더 큰 돈을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은 심지어 돈 바꿔줘가지고 성공도 했어. 그 거래가 비트코인 싸게 해서 비싸게 팔았어. 근데 그 현금이 더 큰 현금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사람들이 깨닫고 심지어 그 더 큰 현금이 들어왔을 때 내 두려움이 더 커졌고 내가 더 쫄보가 되고 내가 더 그 현금 안에서 생각하는 내 자체가 나중에 그게 우울증으로 다른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어떤 부분들 사람 그걸 예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현금에 투자하는 사람들. 뭔가 이 현금을 어느 정도 넣으면 나중에 이 정도 내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겠지. 왜 나중을 생각하고 지금의 내 지금 어떤 영혼이 죽어가는 걸 생각하고 있지 않아. 나는 지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지금 늘 얘기한 거 영혼, 진짜 맑은 영혼, 에너지 있는 영혼. 그런 사람들은 부자들 대부분 이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전략을 가지고 있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런 돈과 그런 어떤 부자들의 관계심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받는데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주식에 투자해서 뭔가 이 현금이 더 많아지면 자기가 뭔가 부유해지고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 오히려 영혼은 더 썩어 빠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 그걸 전혀 못 깨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면서 그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언젠가서부터는 제가 이제 그 콜드콜이나 이런 것들을 그 두려움을 그냥 즐김. 오늘은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날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하고 음, 만나서 또 이런 어떤 가치를 나눌까? 맞아요.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모험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맞아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죠. 그래서 그냥 그 순간 자체로 늘 행복해요. 그게 재미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언제까지 그런 걸 할지 모르지만은 그 현장에서 내가 그 경험을 할 때 가장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느낌으로써 아, 행복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 늦게라도 이걸 알게 된 게 또 더한 또 행복이죠. 음.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 행복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네. 우리가 비트코인 그리고 투자한다고 해서 소통 능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길이 보임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더 행복한 거죠. 지금 보인다는 말씀을 했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그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 되려 비트코인은 피폐해져요, 정신이. 왜냐? 그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아이,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시간을 그렇게 예? 허비하면서 정신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무모한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음. 너무 오늘 사실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일반 개미가 올라오기 위한 우선순위를 얘기한다는 것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딴지를 분명 어떤 사람도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주식은 맞아요. 그런 거 아니고 주식에 대한 철학이 깊은 사람들 당연히 이거를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다시 얘기하지만 일반 사람이 우선순위로 돈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단지 우선순위 아니라는 거를 그냥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죠. 없잖아요. 없는데 뭘 투자할 거예요. 음, 예. 아니, 돈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아닌 말로 얘기해서 몇 천억 자산가라든가, 뭐 몇 조 자산가라든가, 그러면 비트코인 투자하면 어때요? 그것도 그냥 두면 괜찮잖아요. 음,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겠다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예? 네, 그런 건 완전히 무모한 짓이죠. 음, 근데 한다고요. 빚내서 한다고요. 음. 카드 빚내서 한다고요. 그게 망상주의자인 무모한 거죠. 거예요. 망상주의자. 제가 오늘도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의 최고의 팀워크는 조종사는 피해 망상주의자가 돼야 되고 승무원은 천진낭만한 사람이 이렇게 팀워크가 꾸려져 이게 만들어져야 에, 이게 비행기 자체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피해 망상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망상 나는 되겠지. 내가 투자한 건 되겠지. 이 시기에 내가 투자한 건 되겠지. 이러다가 대부분 사람 망하잖아요. 무한 긍정적인 것도 정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그게 현실 직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재 직시가 안 되는 무한긍정이. 거죠. 네. 예.